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호흡치료 전문간호사 조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침습적 호흡 보조장치 적용과 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spiratory failure는 호흡곤란이 이미 있는 환자에서 우리 몸의 보상기전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가스교환 장애가 생겨 불충분한 산소화가 유지되지 않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가스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흡에 관여하는 모든 구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한데, 뇌의 호흡 중추는 호흡 욕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고, 호흡 중추의 신호는 호흡 근육에 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Respiratory failure는 lung failure와 pump failure로 나뉘는데, lung failure는 디퓨전의 장애, 션트, VQ 미스매칭에 의한 하이폭세미아가 해당이 되며, pump failure는 respiration depression, 호흡 중추, 호흡 근육의 문제로 인한 하이포캅니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부전이 어떤 원인의 수준에서 생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기능의 병태 생리학적 장애에 따라 4가지로 분류가 되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1은 acute hypoxemic respiratory failure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폐포의 충만에 의해 폐 단락으로 가스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데, 펄모너리 이데마, 뉴모니아, 아비올라 헤모리지가 해당이 되며, 임상소견은 시비어한 하이폭세미아, 그래서 고농도의 산소 공급에도 저산소혈증이 지속되어 PO2가 60mmHg 이하인 경우입니다. 치료는 호기말 양압으로 가스교환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타입 2는 아베올라 하이포벤틸레이션입니다. 대사작용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환기가 부족하여 배출이 안 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사강의 증가나 호흡부하의 증가, 신경근 질환,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호흡 욕구의 감소가 돼서 발생하며, 임상소견은 고이산화탄소 혈증, 하이폭세미아의 동반은 드물며 일반적으로 산소 공급으로 교정 가능한 저산소증이 동반이 됩니다. 이 또한 치료가 양압 제공이 필요합니다. 타입 3는 페리오퍼레이트 액기토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입니다. 수술 전후로 비정상적인 호흡기계 복부 역학으로 인해 기능성 장기량이 감소하여 폐허탈을 초래하고 가스교환 장애가 일어납니다. 저희 호흡치료 전문간호사에게도 이제 호흡치료 협진으로 의뢰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환자가 앙화의 자세를 취하거나 불충분한 통증 조절, 기침 반사가 억제되거나 과다한 수액 공급이나 흡연, 비만 복수에 의하며 치료는 자세 규정, 통증의 조절, 폐물리요법, 양압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타입 4는 하이퍼퍼퓨전 앤 샥입니다. 샥 상태에서 심한 저관리로 인해 호흡 근육의 대사 요구량을 맞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 근육은 전체 심박출량 및 산소 공급의 5% 미만을 사용하지만, 샥 상태에서는 심박출량의 40%까지 호흡 근육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삭관을 한 후 기계호흡을 통해 심박출량을 폐에서 다른 장기로 전환을 유도하여 환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호흡 기능의 발생 기간에 따라서는 우선 급성인 경우에는 수분 내지 수일에 걸쳐 발생한 경우로 저산소증을 동반하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만성인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산소증 및 고탄산증을 동반합니다. 기저 폐 기능의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spiratory failure의 원인은 먼저 익스트라소라식 에어웨이에서 acquired lesion은 인펙션이나 트라우마, congenital lesion은 서브글로틱 스테노시스가 해당이 되며, 인트라소라식 에어웨이 앤 렁에서는 ARDS나 아스마, 아스피레이션, 브론키올라이티스, 펄모너리 컨투전이나 뉴모니아, 펄모너리 이데마, 그리고 sepsis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스피레이터리 펌프의 문제는 우선 체스트 월에서는 다이아프라금이나 프리 체스트, 카이포스콜리오시스 등이 있고, 레스피레이터리 머슬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 컨트롤에서는 시니스 인펙션이나 슬립 압류와 스트록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기트 1 메이컬 페이션트 환자에게 산소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베스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환자들은 유효한 처방 없이 산소를 적용하고 있거나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산소 포화도 리미트는 얼마인지에 대한 지침이 부족해서 여러 의료협회가 참여하여서 내용을 정리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영국 및 호주, 뉴질랜드에서 뇌과적 급성 환자에 대한 산소 포화도의 기준, 산소 치료를 시작하는 하한선 및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급성 산소요법의 적절한 사용은 우리와 같은 의료진들에게 레귤러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교육이 중요해서 매번 지식을
영양을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액티브 옥시전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옥시전의 어세스는 골드 스탠다드는 이제 ABJ를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바이탈 사인과 함께 펄스 옥시미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조금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옥시전은 드럭이기 때문에 플로우 레이트나 델리버리 디바이스, SpO2 타겟과 같은 정확한 어떠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SpO2의 타겟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로닉 레스피레이터 디지즈는 88에서 92% 정도를 유지하고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서는 90에서 96% 정도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침상에 이런 O2 카드를 부착을 하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산소의 전달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MDI를 사용하도록 해서 에어로졸 발생 시 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적절한 SpO2를 얻기 위해서 FiO2를 높이는 경우에는 중증 질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얼리 워닝 스코어 시스템에서는 리스크 팩터로 FiO2와 SpO2가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시스의 경우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환자의 이제 치료의 단계는 우선 컨벤셔널 옥시전 세라피,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 NIV, 인베시브 벤틸레이션에서 에크모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산소를 적용하는 방법은 로우 플로 시스템, 하이 플로 시스템, CPAP NI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셔널 옥시전 세라피와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 NIV의 특성을 비교를 하면 COT 같은 경우는 플로우 레이트가 15리터, 하이플로우는 60리터, 그리고 NIV는 120리터까지 제공을 할 수 있으며 COT 같은 경우에는 히트와 휴미디케이션, 포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터 서포트는 없습니다. 하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히티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프레셔와 벤틸레이터 서포트를 이제 가능하며 NIV 같은 경우에는 히티드, 포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터 서포트를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옥시전 델리버리 시스템은 이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점선 A는 로우 플로우, 점선 B는 하이 플로우이며 보라색의 웨이브는 환자의 플로우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A와 같은 로우 플로우 시스템은 주위의 공기를 대기와 혼합해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플로우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서포트를 못하고 B 같은 경우에는 환자 요구량 이상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플로우 시스템과 하이 플로우 시스템은 플로우의 낮고 높음, FiO2의 낮고 높음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로우 플로우 시스템은 일부만 시스템이 공급하고 루메어가 섞이는 것, 보통 나잘 캐뉼라, 옥시전 마스크 등이 해당이 되며 호흡 양상의 변화에 따라 산소 분압이 변화됩니다. 하이 플로우 시스템은 환자가 호흡하는 흡입 공기 전체를 시스템이 모두 공급을 해서 벤츄리 마스크나 라지 볼륨 네뷸라이저, 하이 플로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호흡 양상에 관계없이 흡입 공기 산소 분압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사용하기가 다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발생에 따른 FiO2를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우리가 루메어는 FiO2가 0.1로 알고 계시죠. O2 1리터 나잘 프롱을 하는 경우에는 FiO2가 0.24이며 산소가 1리터씩 증가할 때마다 FiO2가 0.04씩 증가합니다. O2 나잘 캐뉼라 5리터인 경우에 FiO2가 0.4인 것은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이제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를 적용 후에 어느 정도까지 FiO2를 감량을 하면 로우 플로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플로 시스템은 이제 벤츄리 마스크, 라지 볼륨 네뷸라이저, 하이플로 등이 있고 인공기도 환자들에게 이제 가온 가습으로 적용하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이러한 벤츄리 마스크는 좁은 구멍을 빨리 통과할 때 발생하는 음압에 의해서 대기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빨려 들어간다는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FiO2의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FiO2 값이 이런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구멍이 작은 것과 큰 것은 어느 것이 더 FiO2 값이 더 낮을까요? 네, 구멍이 이제 큰 주황색이라고 모두 생각하셨죠. 구멍이 크면 이러한 주위 공기와 혼합되기 때문에 FiO2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트라케스토미 칼라는 트라케스토미 환자를 위한 산소 흡입구이며 페이셜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안면 손상이 있는 환자나 안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잘 캐비티 튜머가 있는 저희 환자였는데요. 산소와 가습 가운이 필요하지만 나잘 포롱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페이셜 텐트를 적용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이플로 시스템을 보면 이 아랫부분에 FR2를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윗부분에 보면 이 FR2에 따른 최선의 플로우를 줄 수 있도록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지 볼륨 네뷸라이저를 이제 적용해 보신 분들은 실제로 만약에 오토 5리터 플로우가 올라가 있는데도 소리가 크거나 플로우가 세다고 되게 느끼셨을 텐데요.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에어와 옥시전의 혼합 비율이 있어서 실제로는 토탈 가스 플로우가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R2 0.35에 플로우 8을 제공한다면 에어와 옥시전의 비율이 5대1로 산소 8리터, 에어 5배 40리터로 토탈 가스 플로우가 48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수가 30회, 1회 호흡량이 500ml인 환자에게 FR2가 0.35에서 8리터로 이제 설정을 해서 공급하였다. 그러면 적절하게 적용되었을까요? 환자의 분당 환기량을 계산을 해보면 30 곱하기 500ml에서 15리터입니다. 환자에게 최고로 필요한 유량은 보통 교과서에서는 환자의 분당 환기량이 3배에서 4배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4배를 준다면 60리터가 필요한데 실제로 FR2 0.35에 8리터를 제공하면 환자는 총 기류가 48리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2리터가 부족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FR2를 유지하면서 이 최소한의 플로우 이상을 주면 되기 때문에 10리터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옥시전이 10리터, 이것의 5배가 50리터가 되니 환자에게 들어가는 토탈 가스 플로우는 60리터가 되죠. 그래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플로우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인공호흡기 휴미디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에어 인트레인먼트입니다. 혼합 비율은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벤츄리 마스크로 FR2 0.4에 8리터에서 산소류량을 15리터로 올리면 FR2가 증가할까요? 앞에 8리터에서 10리터로 증가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 벤츄리 마스크는 아마 에어 대 옥시전의 비율이 3대1로 믹스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FR2 0.4에 8리터를 하면 토탈 가스 플로우가 32리터. 그래서 32리터에서 8로 나누면 비율이 0.25입니다. FR2 0.4를 유지하면서 플로우를 15리터로 올리면 총 기류가 60리터입니다. 그러면 60분의 15면 비율이 0.25로 해서 서로 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유량을 올린다고 해서 FR2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 세라피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현재 사용 중인 나잘프롱 페이셜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플로메트리로 15리터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이며 두 번째는 ICU에서만 사용하는 기계로 플로우와 FR2를 조정을 하고 세 번째는 ICU와 일반 병동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 세라피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사용한 나잘프롱이나 마스크 등이 이런 톨러런스가 푸어하고 휴미디케이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이플로우를 적용함으로써 FR2는 1.0까지 줄 수 있고 플로우도 60리터까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가온가습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이플로우의 메커니즘을 하이플로우라는 앞글자를 따서 소개해드리면 H는 Heated and Humidified, I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플로우를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고 F는 PV 발생으로 인해서 펑셔널 레주얼 커피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펩이나 바이펙과는 사용 목적은 다르지만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하는 NIV보다는 훨씬 라이터하며 환자가 필요로 하는 플로우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오션 다일루션이 적고 빠른 계열 데드 스페이스에 CO2를 와싱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의 피부 효과를 보면 이 연구는 포스트옵 ICU, 서지컬 ICU에서 우선 환자에게 페이셜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플로를 적용해서 압력을 측정한 것입니다. 페이셜 마스크를 적용했을 때는 압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이플로를 적용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압력이 2에서 6 정도 발생이 되었다는 연구입니다.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윗부분은 메커니즘에 해당이 되고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하이폭세믹 에큐트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에서는 우선은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하이퍼카믹 에큐트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에서는 NIV와 브릿지에서 서로 사용을 해보고 만약에 환자가 벤틸레이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이제 위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벤틸레이터를 익스튜베이션 했을 때 벤틸레이터 서포트를 에스컬레이션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고 또는 NIV와 환자가 위험군이라면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라케오스토미 환자에게 이제 하이플로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나잘 캐뉼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핍과 어떤 데드 스페이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것이 좀 감소하긴 하지만 트라케오스토미 환자의 어떤 디캘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이플로우의 컨드라 인디케이션은 스컬 베이스 프랙처, 세세플리 그리고 나잘 패시지에 문제가 있거나 서저리를 한 경우에 그리고 레스피레이터 어레스트가 있는 게서는 이제 컨드라 인디케이션에 해당합니다. 특히 타입 2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 환자에게 있어서 NIV를 적용을 할지 하이플로우를 적용할지는 환자의 ABJ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플로우로 인해서 플레이실이 너무 낮거나 시비얼 에피스탁시스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이플로 나젤 캐뉼라의 어떤 적용에 있어서 페일리어를 예측할 수 있는 인덱스가 록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록스 인덱스는 SpO2, FiO2, RR을 모두 나눈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인이 루메어가 FiO2 21 그리고 세츄레이션이 100%, RR이 20이라면 이 환자의 록스 인덱스는 24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환자가 FiO2 0.9에서 SpO2가 80, RR이 30이라면 록스 인덱스는 2.9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하이플로우를 적용하고 2시간, 6시간, 12시간에 따른 록스 인덱스를 계산을 했는데 대부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록스 인덱스가 만약에 4.88 이상이면 환자가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에 따라서 인덱스가 2.85, 3.47 또는 3.85 미만인 경우에는 재평가 후에 치료를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스 인덱스에는 이제 최근에는 환자의 허트레이트나 PF 레이시오가 반영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모디파이한 인덱스로 폭스 인덱스와 허트레이트를 이제 같이 계산한 PF 레이시오에 RR 곱하기 허트레이트를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이런 모디파이 인덱스를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록스 인덱스와 비교하면서 환자를 평가하자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록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인투베이션을 결정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플로 나젤 캐뉼라 테라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클리니컬 시나리오에 따라서 컨벤셔널 옥션 세라피 그리고 하이플로 NIV를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피코캐슨에 따라서 레코멘데이션 했습니다. 환자가 우선 이제 급성 저산소 혈중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COT나 하이플로우의 사용, COT보다는 하이플로우 사용을 이제 제한을 해야 했고, 만약에 환자가 하이플로우 또는 NIV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NIV보다는 하이플로우를 이제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NIV를 하고 있다면 휴식 시간에는 COT보다는 하이플로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하이플로우 또는 CO2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수술 후 합병증이 높은 경우에는 NIV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간 실패의 위험이 높은 환자이거나 COPD 또는 급성 과탄산 호흡부전 환자 경우에는 하이플로우보다는 NIV 사용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하이플로 나젤 캐뉼라의 컴플리케이션은 가스트릭 디스텐전, 프레셔 얼서, 그리고 시크리션으로 인한 나젤 캐뉼라가 막히거나 뉴모소락스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면 우선 네오네이트에서 하이플로우의 사용은 나잘 스펙과 얼터너티브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네오네이트에서 2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하이플로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2리터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 2리터만을 적용을 해도 9.8cm H2O라는 높은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RR이나 파링겔 프레셔 그리고 어브레싱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네오네이트에서는 이제 프리머처 인펀트에서 익스투베이션 후에 레스피레이터 서포트에서 이제 아웃컴이 좋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칠드런에서는 이제 아스마나 뉴모니아보다는 브론키올라이티스 환자에게서 이제 좋은 아웃컴을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제 소아에서 하이퍼캅니아의 경우에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나 뉴로머스큘러 디지즈가 있는데, 이렇게 하이퍼캅니아를 이제 소아에서 연구한 NIV에 대한 이제 효과성이나 발리데이션된 크라이테리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니컬 상황에 따라서 적용한 연구를 보면 에큐트 하이복세미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 310명의 ICU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COT나 NIV보다는 ICU 모텔리티나 90일 모텔리티가 이제 향상이 되었다고 이제 하고, 만약에 또한 이제 46명의 ICU 환자 같은 경우에는 COT보다는 인투베이션율도 감소하였고 환자의 PF 레이시오나 CO2, RR도 이제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머전시 파트에서 이제 1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는 이제 COT보다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 사인이나 이제 디스니아가 이제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 코비드-19 환자들 같은 경우는 1273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오히려 하이플로보다는 CPAP에서 트라키아 인투베이션이나 모틸리티가 이제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비드-19과 같은 이제 연관된 ARDS 환자의 연구에서는 40명의 ARDS 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환자가 이제 좋은 아웃컴을 이제 얻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SF 레이시오가 이제 훨씬 좋았다고 하고, 이제 46명의 ARDS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이플로만 사용한 군, 하이플로우의 인투베이션 한 군을 보면 오히려 인투베이션을 한 군에서 이제 RR이 더 악화되었던 소견을 보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COPD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플로우를 적용했을 때 RR이나 PCO2, O2 그리고 보그스코어, 뮤커스 어떤 스푸툼을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입 4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레스피레이터 에포트나 드라이브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시저의 경우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CO2와 비교해서 세츄레이션이 90 미만인 하이폭세미아율 발생률이 훨씬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의 디바이스는 이제 소아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다양한 기계와 또 서킷이 있습니다. 프랙티컬 레코멘데이션을 보면 나잘 프롱의 사이즈는 이제 노스트릴을 완전히 막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잘 캐비티의 보통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사이즈면 되고, 플로우 레이트는 보통 30에서 40리터, 온도는 3단계가 있는데 보통 37도 정도로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모니터링은 허트레이트 RR, SaO2 또는 SpO2를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에게 이제 포시블한 리스판스가 있는 경우는 한두 시간 후에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플로우 레이스를 이제 5내지 정도 5리터 정도씩 감량하거나 FR2로 5에서 10% 정도 감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R2가 0.4 미만이거나 플로우가 25리터 혹은 어떤 교과서에서는 30리터까지 감량을 하면 위닝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한두 시간 내에 효과가 없다면 반드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꼭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나잘 캐뉼라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고 완전히 막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 이제 나잘 캐비티에 적절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히 막아버리면 플로우나 압력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니셜 세팅은 아까 환자의 미니 벤틸레이션의 3배 내지 4배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공식은 환자의 미니 벤틸레이션의 FTI라는 호흡 상수를 나눠주는 건데, 이 공식은 조금 FTI 값을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해서 보통 0.3초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타이달 볼륨이 500ml, RR이 10이면 미니 벤틸레이션 6리터, 이거를 인스피레이션 타임으로 나눠주면 0.3초, 그러면 20리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필요한 플로우는 20리터이지만 그 이상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25리터 이상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RR과 옥시전 리퀘어먼트, 워브레싱이 줄어드는지 체크를 하면서 플로우 레이스를 조절을 하면 되고, 환자가 이제 사용을 하고 환자가 이제 바뀌게 되면 세정 서킷을 통해 이제 세정을 하고, 필터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환 알람이 뜨거나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 필터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 O2를 증량을 했는데도 FR2가 오르지 않는다면 산소 연결 부위나 이러한 나잘 프롱이 꺾이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NI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IV는 인베이시브한 아티피셜 에어웨이 도움이 없이 벤틸레이터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이 NIV를 보면 1900년대의 폴리오의 어떤 유행으로 인해서 폐의 모양을 딴 아연렁이 사용돼서 60년대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포지티브 벤틸레이션이 도입이 돼서 스팹이나 뉴로머스큘러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도에 아메리칸 소라식 소사이티에서 이런 NIV 연구와 관련된 컨센서스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NIV, 바이팹, CPAP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병원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모두 같은 용어로 혼용해서 씁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PAP은 기도에 하나의 압력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바이팹은 두 가지 압력이 CPAP처럼 제공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세 가지 모두 비침습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바이팹 NIV는 기준 압력 상승과 함께 압력 지원, 흡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한 경우가 많거나 애큐트 케어 연구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이 기계는 드림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OSA 환자들의 CPAP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대부분 이제 폼벤틸레이터인데요. NIV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T캐뉼라에도 T트라키스토미를 가진 환자에게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는 이제 바이팹으로 나와 있는 기계들은 이런 모드나 세팅 그리고 암야 배터리에 대한 백업이 어렵고 이제 알람이나 모니터링 등도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NIV계는 이러한 모드나 세팅 그리고 백업에 대해서 서포트가 잘 되어 있고 알람과 모니터링도 와이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병원 내에서 NIV를 사용하다가 퇴원을 위해서 바이팹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병원 바이팹처럼 급성 치료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동일한 기계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IV의 숏텀 고울은 심텀을 릴리브하고 워브레싱을 감소시키고 가스 익스체인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롱텀은 슬립 듀레이션과 퀄리티를 향상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맥시머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NIV를 언제 스타트할지의 인디케이션은 마더리시비안 디스니아, 환자가 알알이 빠른 경우, 그리고 액세서리 머슬을 사용하거나 레스피레이터의 엑시소시스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제 NIV를 적용을 고려를 해야 되고 컨트라 인디케이션 경우에는 레스피레이터 어레스트가 있거나 컨센스 레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헤모다이나믹이 언스테이블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시크리션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을 보면 Acute Hypercapnia Respiratory Failure 같은 경우에는 COPD의 Acute Exacerbation이 해당이 되며 Acute Hypoxemia Respiratory Failure의 경우에는 Cardiogenic Pulmonary Edema에서 효과가 좋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며 ARDS나 뉴모니아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스페셜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벤틸레이터를 사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위닝의 단계나 포스트 익스투베이션 후에도 그리고 포스트 환자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고 팔러티브 컴포트한 케어로서 그리고 프로시저 하는 동안에 NIV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를 피코 퀘션에 의해서 레코멘데이션 한 것처럼 이런 NIV도 피코 퀘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COPD 익사셜베이션 된 경우에 단순히 하이폭세미아가 있는 경우에는 NIV를 권장하지 않고 산증이 동반된 경우에 NIV를 권고합니다. 카디오제닉 펄머너리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시민성 폐부종이란 에큐트 레스피레이터 환자의 경우에는 NIV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큐트 아스마가 이제 익사셜베이션 된 경우에는 증거는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COPD와 증상이 비슷하면 우선 NIV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노 컴프로마이즈 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NIV를 제한을 하고 있고 드노보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산소성 호흡 부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플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포스트옵 환자가 에큐트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가 있으면 NIV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팔라티브 케어에서는 말기암 또는 기타 말기 상태에서 완화를 위해 호흡곤란 환자에게 NIV를 제공하고 있고 코비드-19 같은 팬데믹 바이럴 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증거는 불확실하지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추후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포스트 익스튜베이션 후에서 고염 환자의 발간 호흡 부전을 예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환자가 호흡 부전이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위닝의 단계에서는 과탄산 호흡 부전 환자에게서는 어떤 이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NIV의 모드는 대부분 스폰테니어스 타임드 모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에 자발호흡과 기기호흡의 2단계 압력 보조를 하고 있고, 설정된 호흡선에서 자발호흡이 없으면 기기호흡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으면 타임드 모드를 적용합니다. 반드시 기기호흡만 제공을 하고 2단계 압력 보조와 호흡수를 이제 처방해서 환자에게 기기호흡을 전달할 수가 있고, 컨티뉴어스 포지티브 에어웨이,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 에어웨이는 이제 CPAP 모드라고 해서 모든 호흡이 자발호흡, 그래서 흡기와 호흡이 전번에 걸쳐서 지속적인 압력이 전달되는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NIV와 관련된 이제 인터페이스는 선택이 중요한데, 얼마나 사용할지, 그리고 디바이스가 컴포터블한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릭을 잘 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NIV 적용의 페일리어의 50%가 이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데드 스페이스가 적어야 되고, 가볍고 작은 압력으로 페이셜 실링이 잘 되어야 되고, 빨리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가격 또한 이제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페이셜 마스크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외국에서 코비드 19 이후에 페이셜 텐트나 헬멧 사용으로 환자의 아웃컴이 좋았다는 연구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NIV 적용은 얼리 인터벤션을 할수록 환자의 성공률이 높고, 이제 NIV를 경험해 보신 의료진들께서는 이렇게 NIV를 적용할 때 인투베이션 한 환자들보다 훨씬 더 자주 모니터링을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 트레이된 스태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NIV 적용 환경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보면 ICU는 대부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다운 유닛에서 이제 서버 ICU에 해동이 되는데, 모더리시비한 COPD나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는 상태, 인터미턴트가 넉터널 델버리 서포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 워드 세팅에서는 권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ICU, 레스피레이터리 ICU, 워드, 이제 이머전시 한 상황에서 어디서 이제 NIV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러한 붉은색들은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CU 같은 경우는 코스트나 홈케어의 어떤 링크 때문에 권하지 않고, 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이나 어떤 장비의 문제, 그리고 즉각적인 인투베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스텝들의 어떤 적응 능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워드에서는 NIV를 권하진 않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NIV의 성공률의 프레딕터는 하이플로 나자키듈라처럼 한두 시간 이내에 환자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컴은 우선은 이제 CO2 레벨이 감소를 되고 폐하는 증가가 돼야 되는, 즉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시스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은 우선 아이팹은 10, 이팹은 4 내지 5 정도로, 아이팹과 이팹의 차가 5 내지 6 정도 되게 세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적용을 하면서 10분 정도마다 아이팹을 2 내지 5cm/H씩 증량을 시켜봅니다. 그렇지만 환자 피부에 직접 이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맥시멀 아이팹은 20에서 23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의 타겟된 타이달 볼륨은 인베이시브한 벤틸레이터를 적용할 때 처럼 프레딕티브 바디웨이트의 6 내지 8 정도의 타이달 볼륨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IV를 할 때 세데이션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제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환자가 에이지테이션이 있거나 디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NIV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에비던스는 없지만, 만약에 환자에게 어떤 세다티브가 필요하다면 벤조다이아제핀보다는 오피오드를 이제 선호를 하고, 이러한 약들을 미니멀하게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아웃컴이나 페이션트 디스트레스를 이제 감소시켰다는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휴미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미디케이션을 하였을 때 환자의 어퍼웨이의 드라이니스를 감소시키고 시크리션에 어떻게 덜 잘 클리어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온도는 30도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하였지만, HME 사용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캅니아가 있는 환자에게서 데드 스페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진 않습니다. 브론코 다일레이터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네뷸라이저 사용을 위해서 NIV를 이제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환자가 NIV에 매우 의존적이라면 서킷에 이러한 MDI 퍼프 같은 것을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에서 헬멧 NIV를 사용해서 이제 아웃컴이 좋다고 했는데 자마에서도 헬멧 마스크 파라미터 설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왼쪽 환자 같은 경우는 AML로 항암과 수혈로 디스미아 펄모너리 이데마로 이제 하이플로 나자케뇨를 적용했었고 오른쪽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로 심장 이식 후에 어떤 치료로 인해서 AKI로 CRRT와 하이플로 나자케뇨를 적용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헬멧 NIV를 적용하였습니다. 세팅 값을 보면 FR2와 프레 서포트 레벨은 감량하였지만 감량할 수 있었고 피부 이제 높은 피부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좀 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멧 NIV는 안면 마스크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니터링상에서 이제 환자의 타이달 볼륨이 거의 2000이 넘게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데 실제 환자에게 어느 정도 타이달 볼륨이 이제 적용이 되는지는 조금 알기 어려운 아쉬움은 있습니다. NIV의 이제 애드버스 사이드 이펙트를 보면 우선 마스크와 관련된 디스컴포트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바꾸거나 이제 친 스트랩 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셔와 플로우라 이제 불편감 때문에 나자 컨제스천이 이제 증가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 어떤 스킨 프로텍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릭을 보면 데피니션은 이제 인텐셔널 릭이 있고 언인텐셔널 릭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언인텐셔널 릭을 보면 1번과 2번처럼 마스크 주위의 어떤 노출 그리고 구강으로의 노출 등이 있고 5번과 같은 이제 5번과 같은 에소파지알 리저버 그리고 6번은 이제 소화기계로 들어가는 거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제 기도를 통한 이제 벤틸레이션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릭의 솔루션은 만약에 환자가 글로틱 클로즈의 어떤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프레셔를 조금 줄여보는 것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환자에게 적용되는 프레셔를 조금 향상시켜보는 올려보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스트릭 디스텐션 때문에 우리는 좀 유관을 넣어야 되나는 갈등을 느끼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로 인한 환기 효과를 위해서 압박을 더하게 돼서 피부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가스트릭 컨텐츠의 이제 어스피레이션을 걱정해서 NIV를 하는 동안에 금식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 압력이 식도 개방 압력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아스피레이션은 흔하지 않지만 만약에 환자가 MSC가 있거나 헤메테메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NIV를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베시브한 벤틸레이션처럼 포지티브 프레셔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트라마를 주의해야 되고 포시브 인트라소라식 프레셔로 인한 하이퍼텐전도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적용할 경우에 이제 타이트니스는 보통 손가락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를 유지하고 이제 릭이 이렇게 눈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결막염 증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적어도 2시간마다 환자의 자세를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가습기에 증류를 세우면서 적절하게 온도를 세팅을 하고 환자가 15분에서 30분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서서히 프레셔를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레셔나 타이달 볼륨, 그리고 RR, 에어릭, 그리고 SpO2 등을 사정하고 기록하는 간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NIV나 하이플로 나자 캐뉼라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NIV는 이제 하이폭세미 레스피레이터 페일러를 제외하면 대부분 레코멘데이션 하고 하이플로 나자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업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조기에 인터벤션을 하면 예후가 좋고 이러한 지연된 인투베이션은 환자의 아웃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